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과인을 위해 요리하라. 덫을 수락관에 글로벌 OTT 1위에 오르며 초반부터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 이 드라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린 폭군의 셰프 3화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 최악의 폭군 이현과 현대에서 온 천재 요리사 지영이 만나 펼치는 궁중 로맨스, 생존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원래 남자 주인공은 박성훈이었지만 SNS 논란으로 하차하며 이채민이 새로 캐스팅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와 원작 소설의 차이입니다. 드라마는 궁중 갈등과 인물들의 심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며 긴장감을 높였다면 소설은 두 사람의 운명적 사랑과 구원을 낭만적으로 담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화에서 펼쳐진 지영과 이현, 그리고 강목주까지 얽힌 복잡하고 흥미로운 궁중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지영이 봉덕궁에 입궁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동안 대를 이어 내려온 궁중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예법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였거든요. 특히 수라가는 임금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 그 어떤 곳보다도 철저한 규율이 적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연지영이 처음 수라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수라간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윤춘식 설리였는데 그는 깐깐한 인상과는 달리 비교적 온화한 태도로 연지영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줄지어 서 있는 숙수들의 표정에서는 명백한 불만과 의구심이 드러나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연지영이 신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갑자기 대령 숙수라는 최고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엄봉식은 종 7품 선부로서 오랫동안 수라간에서 인정받아온 선임 숙수였는데 그조차도 대령 숙수 자리는 꿈꿔볼 수 없는 위치였거든요. 대령 숙수는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내려오는 자리였고 설령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문벌과 혈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맥만수의 반응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종 8품 조부이지만 외관에서 음식을 배운 학구파로서 자신이야말로 대령 숙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게다가 그는 현재 권한의 실세인 수권 강목주의 총애를 받고 있어서 자신감이 더욱 넘쳤습니다. 맥만수는 연지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돌인가라는 의심과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죠. 엄봉식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요리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세습된 숙수 집안에서 자란 그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편이었고 따라서 갑자기 나타난 연지영이 과연 그 자리에 걸맞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맥만수처럼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지켜보는 자세를 취했죠. 보조 숙수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불을 다루는 정구품 인부인 신막지는 수라간의 공식 주당답게 엄봉식을 믿고 따르는 편이라 엄숙수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피고 있었고 밥을 짓는 반공인 민계덕은 가볍고 수다스러운 성격답게 맥만수 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연지영은 자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로 여겨졌거든요. 윤춘식 설리는 연지영에게 수라간의 기본 규칙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일어나서 언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지, 임금님께 음식을 올릴 때 지켜야 할 예법은 무엇인지 등등 수십 가지의 복잡한 규칙들이 쏟아져 나왔죠. 연지영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까다로운 규칙에는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조선시대의 궁중 예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언어 문제였어요. 궁중에서는 일상적인 말도 특별한 존경어를 써야 했고 임금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특수한 용어들이 사용되었거든요. 밥은 수라, 물은 수음, 잠자리는 취침소 등등 외워야 할 단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연지영이 습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궁중에서는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서길금이 연지영을 따라 궁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길금은 나이는 어렸지만 절대 후각의 소유자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연지영이 미래에서 왔다는 말을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길금은 궁녀 수습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연지영 곁에서 그녀를 도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연지영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연지영이 처음 며칠간 겪은 시행착오들은 수라간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현대식 사고방식으로 행동했는데 이것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예를 들어 재료의 신선도를 확인할 때 서양식으로 냄새를 맡거나 손으로 만져보는 행동을 했는데 이는 궁중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또한 효율성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통적인 순서와 절차를 중시하는 궁중 문화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맥만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연지영의 자격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다른 숙수들도 수근거리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점점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연지영이 수락안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현은 그녀에게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과인을 위해 수라를 준비해야 할 것이야 라는 말과 함께 더욱 충격적인 선언이 뒤따랐죠. 같은 음식을 올린다면 극형에 처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역사상 전례 없는 무모한 요구였습니다. 대령 숙수라는 직책 자체가 이미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였지만 매일 다른 요리를 선보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조선시대의 요리는 계절에 따른 제철 재료와 전통적인 조리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한정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욱이 임금의 입맛은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자칫 잘못된 음식을 올렸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연지영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수많은 압박 상황을 견뎌온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실수하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조선시대의 식재료와 조리도구, 그리고 궁중의 복잡한 예법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수락안의 다른 숙수들 역시 이현의 선언에 경악했습니다. 엄봉식은 수십 년간 궁중 요리를 해온 베테랑이었지만 매일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건은 그에게도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거든요. 맥만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런 무리한 조건이라면 연지영이 며칠 못 가서 실패할 것이 뻔했고 그때가 되면 자신이 대령 숙수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강목주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강목주는 이현의 총애를 받던 수권이었지만 연지영이 나타나면서 왕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초가집에서 연지영이 만든 비빔밥을 먹고 감동받은 이현의 모습을 목격한 후 그녀는 연지영을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죠. 강목주는 감찰상궁과 비밀리에 만나 계략을 논의했습니다. 감찰상궁은 원래 궁녀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실제로는 강목주가 심어놓은 첩자였거든요. 그녀는 궐 안에서 각종 염탐과 거짓말, 이간질을 일삼는 인물로서 강목주의 든든한 동조자였습니다. 연지영이라는 여자가 첫수라에서 실패한다면 자연스럽게 제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감찰상궁이 제안했고 강목주는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연지영의 첫수라 준비를 방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맥만수 역시 이들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평소 강목주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녀의 편에 서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연지영이 실패한다면 자신이 대령 숙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지영은 첫수라 메뉴를 정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조선시대의 식재료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이현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요리,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다른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요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현대 요리 기술과 조선시대의 전통 식재료를 결합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석일금은 연지영 곁에서 그녀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다 궁중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뛰어난 후각 능력은 재료의 신선도를 판단하거나 적절한 조합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윤춘식 설리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연지영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락안을 관리해온 그는 연지영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도 궁중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수라 준비일이 다가오자 연지영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쳐가며 메뉴를 고민했고 제한된 재료로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조리 도구와 화력, 그리고 생소한 식재료들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죠. 이현 역시 연지영의 첫수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품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에서 맛본 비빔밥의 감동이 일회성이었을 가능성도 있었고, 궁중 요리는 민간 요리와는 격이 다른 것이었거든요. 그는 연지영이 과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수라 준비가 시작되는 날, 연지영은 새벽부터 수라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었죠. 강목주와 감찰상궁, 그리고 맥만수가 준비해둔 함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지영이 첫 수라 준비를 위해 새벽 일찍 수라관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핵심 재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특히 그녀가 공들여 준비한 특제 양념장과 며칠 전부터 손질해둔 고급 식재료들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남아있는 재료들마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변질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석일금이 뛰어난 후각으로 확인해보니 생선은 비린내가 심하게 나고 채소들은 시들어 있었죠. 이는 명백히 인위적인 방해 공작의 결과였습니다. 강목주와 감찰상궁, 그리고 맥만수가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재료들을 바꿔치기하거나 일부러 상하게 만든 것이었거든요. 연지영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라를 올려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이미 시간은 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대체할 재료를 구하려고 해도 궁중에서는 함부로 식재료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사홍원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만으로도 몇 시간이 걸릴 상황이었죠. 맥만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연지영이 실패하면 자신이 대령 숙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는 일부러 연지영 앞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요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보조 숙수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신분도 불분명한 여자가 대령 숙수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무리였어. 라는 식의 뒷담화가 수라관 곳곳에서 들려왔죠. 신막진과 민계덕도 이 상황을 보며 연지영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연지영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현대의 레스토랑에서는 언제든지 재료를 주문하거나 대체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궁중에서는 그런 융통성이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엄봉식이 조용히 연지영에게 다가온 것이었죠. 대령 숙수마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라고 말하며 그는 자신이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비축 재료들을 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수라관에서 일해온 그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여분의 재료들을 준비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엄봉식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연지영을 도와준다는 것은 예상외의 일이었죠. 사실 엄봉식은 연지영이 관아에서 보여준 요리 실력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가 진짜 실력을 가진 요리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라고 연지영이 물었을 때 엄봉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리사라면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요리사의 자존심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석일금의 역할도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의 절대 후각으로 남아있는 재료들 중에서 아직 쓸 만한 것들을 골라내고 어떤 재료들을 조합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었거든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때로는 숙련된 요리사보다도 더 정확했습니다. 윤춘식 설리도 은밀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궁중의 다른 부서에서 급하게 몇 가지 재료를 구해오거나 특별한 조리 도구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연지영을 지원했죠.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연지영은 이런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복잡한 요리 대신 제한된 재료로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퓨전 요리를 구상한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현대적 요리 기법과 조선시대의 전통 식재료를 절묘하게 결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발효 기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미 다양한 발효 음식들이 발달해 있었지만 연지영은 현대적인 발효 이론을 적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급하게 몇 가지 재료들을 발효시키기 시작했고 동시에 다른 요리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연지영은 모든 것을 걸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요리를 완성해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퓨전 요리였죠. 과연 이 요리가 이현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연지영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연지영이 만든 첫 수라가 이현 앞에 놓인 것이었죠. 대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현을 모시고 있던 상선과 최마림 대전상궁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 끼 식사가 연지영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연지영이 완성해낸 요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형태였습니다. 전통적인 조선 궁중 요리의 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플레이팅 기법과 독창적인 맛의 조합을 선보인 퓨전 요리였거든요. 제한된 재료와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해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처음에는 낯선 모양의 요리를 보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궁중 요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한 입을 맛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크게 뜨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연지영이 만든 요리에는 그녀만의 특별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 요리를 추구했거든요. 초가집에서 비빔밥을 먹고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이현의 모습을 기억한 그녀는 이번에도 그런 감정적 울림을 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용한 발효 기법은 기존의 조선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깊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적인 발효 이론을 적용해 만든 특제 소스는 단순한 짠맛이나 단맛을 넘어서 복합적이고 층층이 쌓인 감칠맛을 선사했거든요. 이현은 그 맛을 음미하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각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현의 반응을 지켜보던 대전상궁과 내관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음식에 대해 매우 까다롭던 임금이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한 끼 식사를 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현은 마치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연지영의 요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수락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맥만수는 여전히 연지영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미 자신이 대령 숙수가 되었을 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반면 엄봉식은 묘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지영을 도우며 그녀의 요리 과정을 지켜본 그는 그녀가 정말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요리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강목주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감찰상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연지영이 성공한다면 자신들의 방해 공작이 들킬 위험도 있었고 더 나아가 강목주의 총애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현이 수라를 다 드신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연지영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겠죠.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요리라는 것이로구나. 이현은 연지영의 실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녀에게 더욱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하지만 과인의 입맛을 만족시키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더욱 놀라운 요리들을 기대하겠노라. 라고 말하며 연지영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연지영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부담이었습니다. 목숨은 부지했지만 앞으로 더욱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이현은 연지영의 창의성과 실력에 감명받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철저히 시험해보고 싶다는 욕구도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요리를 올리되 이제부터는 과인이 직접 주제를 정해주겠다. 라는 추가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는 연지영에게 더욱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었죠. 단순히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현이 제시하는 특정한 주제나 조건에 맞는 요리를 창조해내야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수락안으로 돌아온 연지영을 맞이한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엄봉식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석일금은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죠. 윤춘식 설리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연지영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맥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지영을 바라봤고 신막진과 민계덕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맥만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연지영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는 이제 연지영을 진짜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를 견제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강목주의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계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치를 떨었죠. 그녀는 이제 연지영을 단순한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진짜 위험 인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다짐했거든요. 연지영 자신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현이 직접 주제를 정해준다는 조건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엄봉식이라는 든든한 협력자를 얻었고 석일금과 윤춘식 설리의 지지도 확인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요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산대군이 강목주를 은밀히 만나는 장면으로 3화는 마무리됩니다. 제산대군은 강목주의 실패를 질책하며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연지영을 제거하라고 압박했죠. 그의 등장은 앞으로 연지영에게 더욱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단순한 궁중 내부의 질투와 경쟁을 넘어서 더 큰 정치적 음모에 연지영이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암시였거든요. 여기까지가 3화 미리 보기였는데요. 그럼 다음 화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기대하며 본방 사수하러 가시죠.